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사자토론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여론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자당의 후보들이 토론을 잘했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국민들께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잘했다는 평가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합니다. 청약 점수가 40점 만점이라는 둥, 아리백이 뭐냐는 둥 엄한 소리나 해댄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내놓았던 공약조차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토론을 잘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평소에 저들이 어떤 수준의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어제 토론을 본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횡설수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에야 그게 뭐죠? 라고 묻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칼이든 무식이든 숨겨둔 게 위험한 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아리백이 뭐죠? 라며 아리백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단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것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리백 달성은 불가능하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지르고 본다라는 겁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2017년도, 2018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여튼 이준석은 어제 윤석열이 청약가점 40점 만점이라고 해서 무지함을 드러낸 윤석열을 두둔한답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윤석열이 대통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준석은 TV토론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1위는 윤석열, 2위는 심상정, 3위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4위는 안철수를 꼽았습니다. 특히 안철수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의 이런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없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주었다. 상대 후보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네거티브에도 침착함과 품격을 잃지 않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토론하는 자리에서 랄부나 만지는 품격,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하는 품격,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가 망신당하는 품격, 되지도 않는 대장동 의혹 제기했다가 되치게 당하는 품격, 뭐 그 정도는 해주어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도자스러운 건가 봅니다. 국민의힘 지도자로서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로는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다음 토론에서 윤석열은 아주 재미있는 웃음거리를 또 한 번 선사해 줄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의 동생 한동훈이 연일 민주당의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검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한동훈의 전화통화와 카톡 주고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 CBS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카톡을 300회를 했다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을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한 것인데 정상이 아니다. 어느 검찰총장의 부인이 평검사나 부하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측은 김건희 씨와 검사의 카톡 내용이 자신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톡 내용을 까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이 또 발끈하며 기자단에 입장문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를 위해 이 주제로 한 명씩 돌아가며 밭갈기 하기로 정하고 순번 정해
하기 싫은 숙제하는 것처럼 돌아가며 발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박영선 씨 순번 같은데 상식 있는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물타기가 아니라 진짜로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라면 지난 2년간 국감 때마다 제가 언제든 국회 출석해 증인하겠다고 했을 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막았는지 묻겠다. 2년 넘게 뒤에서 궁시렁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직접 저를 불러서 물으면 될 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공개하면 될 일을 국회에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의롭고 당당하면 검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일까요? 공개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텐데 굳이 국회에 나와서 자신이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모든 것은 증거가 말해주는 것이지 사람의 입이 말해주는 게 아니죠. 특히나 윤석열의 책사로 알려진 한동훈 아닙니까? 나와서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 뻔한 거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입으로 떠들지 말고 카톡 내용 공개하면 깔끔해집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밖에는 답이 없는데 검찰이 이걸 계속해서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죠. 박범계 장관님, 김호수 총장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밥값 좀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를 흔들거리게 만들며 오로지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결집을 시도하려 했던 윤석열이 앞에서는 친중 반중 프레임을 키우면서 뒤로는 중국 측에 사과하고 해명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오늘 B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중국 업체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 산업을 키우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포퓰리즘으로 덕을 보려고 앞에서는 반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뒤로는 몰래 중국 측에 사과성 해명을 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했다고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는 국익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면서 지층을 결집시키는 액션을 취하고 뒤로는 중국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 노영민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에 윤석열이 한국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민감한 발언을 한 이후에 중국 측이 이를 문제 삼을 것을 고려해서 중국 측에 별도의 해명을 했다라는 주장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앞에서는 반중을 외치면서 이대남들의 표를 구걸하고 뒤에서는 사과하고 왜 자꾸 이명박근혜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